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센 재확산세 속에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7만 명대를 기록 중인데요. 이 시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코로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로써 두 번째 이 BA.2.75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를 보니까 국내 첫 사례보다 이른 시점에 확진이 됐는데 약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진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진단을 PCR로 하는 거는 뭐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감시는 이제 전장 유전체 검사라고 해서 유전자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전 그 확진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표본 샘플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소로 모아와야 되고 전장체 유전체 분석 자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이 오는데 7일이 걸리고 분석하는데 7일이 걸리고 해서 이제 2주 정도가 걸리면서 조금 이제 늦게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와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뭐 지금 결국은 이제 BA.2.75 켄타우로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다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감시상에서 감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우리가 이제 샘플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사회에 그 켄타우로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부분일 텐데 이게 방역망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건? 뭐 이제 그 전장 유전체 분석 검사 자체가 워낙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빨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미 확진이 됐고 격리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확인된 사람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찾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요. 변이 확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지역사회 전파를 예상하고 그 전제로 방역 대책을 짜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숙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인도에서 들어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입국 단계에서는 뭐 확인하기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제 변이를 이제 유입을 늦추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뭐 확실한 거는 뭐 이제 해외 입국을 막거나 아니면 입국자 전체를 갖다 시설 격리를 뭐 잠복기 2주간 하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변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25일부터는 그 이전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하면 됐던 거를 하루 이내에 하고 그 PCR 검사가 나오기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전성을 담보한 다음에 변이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그렇죠. 당초 이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경증이거나 무증상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50세 미만 같은 경우 사실 뭐 사망자 거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또 그리고 바이러스 들어온 양이 너무나 많거나 아니면 좀 체질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19는 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최선이지 이제 걸리는 걸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이제 롱 코비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대규모 유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형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확진이 된 다운데 이렇게 중증으로 가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내 아이가 그런다면 이게 극소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되게 꺼렸었던 거고 반발도 했었던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첫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 고위험군, 고령층을 대상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고 어린애들에게 좀 시선을 돌릴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아직?
지금 이제 사실 뭐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네. 이제 어찌 보면 대유행의 초입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이제 유행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방역을 통제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통용이 되는 건 전체 확진자 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뭐 아이디얼하게 한다 그러면 전체 확진자 수 규모를 줄여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어찌 보면 대응책이 그런 전체 확진자를 줄이려면 아주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백신이 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화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일가 백신, 우한주로 만들어진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를 뭐 어린아이든 뭐 노령층이든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수용성도 떨어지고 경제적 피해나 불편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핵심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의 그 요양병원, 정신시설, 뭐 그런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한 국민 창의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체 규모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입원할 상황이 생겼을 때 병상 확보 또 그런 위중증이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의 소아 인력, 의료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구성이 돼서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렇게 사망한 초등학생이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고 백신도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백신을 맞추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요. 가장 뭐 좀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라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요? 글쎄 뭐 아이들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백신은 지금 1차적으로는 위중증과 사망으로 갈 수 있는 50세 이상과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들에게만 지금 4차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사실 전체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그다음 손 씻기 등의 이제 개인 위생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잘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금 유행이 어찌 보면 지금 10대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계신 이제 그 어른들이 네.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해주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감염력은 높아지고 독성은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켄타우로스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사실은 독성이 낮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로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일단 오미크론 BA1, 그다음 스텔스 오미크론 BA2, 지금 이제 앞으로 우세종이 될 BA5, 그러니까 BA5까지는 사실 위중증의 그런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인도 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BA2.75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 전파력이나 위중증 정도, 그다음 면역 회피 정도에 대해서 연구가 충분치는 않아서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더 심각한 위중증 질환을 지금 변이가 생겼다고 해서 유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BA5가 사실상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는데 개량된 백신은 언제쯤 맞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백신은 하나밖에 없죠. 우한주로 만들어진 옛날 백신. 근데 이제 두 가지 백신이 앞으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한주에다가 BA1, 오미크론을 합쳐놓은 백신이 이미 6월에 거의 임상이 다 끝나가지고요. 시판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BA5가 이제 전 세계 우세종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한주와 BA1만 가지고는 뭐 효과는 좀 있겠지만 충분한 BA5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BA1 가지고 이제 백신이 하나 만들어서 시판이 될 가을철에 될 예정이고요. 지금 미국 FDA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BA5를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다시 업데이트해라 해가지고 아마도 우한균제 BA5가 합쳐진 업데이트된 백신이 지금 다시 이제 개발 중으로 알고 있고 10월 정도 되면 미국 FDA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 겨울 정도에는 BA5에도 좀 더 효과적인 두 번째 업데이트된 백신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그 BA1이 붙어 있는 이가 백신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추후에는 BA5까지 업데이트된 백신들을 또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필요한 그런 인구 집단에 이제 접종을 하게 될 그런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 겨울에는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